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D 시스템즈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맹덕영,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조한기입니다. 저희는 오늘 웨비나를 통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펠렛 압출 3D 프린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3D 프린터의 사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진행하고 응용 분야와 사례에 대해서는 조한기 부장님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는 구동 방식과 시스템 특징에 따라 약 7개에서 10개의 종류로 구분되며 이들 중 가장 먼저 발명된 기술이 액상 레진을 UV 레이저를 이용하여 경화시켜 형상을 만드는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아파라투스 방식입니다. 즉 간단하게 SLA 방식이라도 널리 알려진 이 기술은 1983년에 척허시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고 이를 토대로 1986년에 3D 시스템즈가 설립되었습니다. 3D 시스템즈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65개국 이상의 지역에 커스터머 이노베이션 센터, 제조 시설, R&D 시설, 그리고 판매 거점을 두고 전 세계에 3D 프린터와 3D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D 시스템즈는 35년 이상의 적층 제조 기술,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3D 프린터, 재료,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함께 고객의 3D 프린팅 솔루션 구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3D 프린팅 솔루션은 우주 항공,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소비재, 주얼리, R&D, 그리고 생명공학, 제약, 현장 진료, 의료기구, 치과까지 많은 분야에 깊숙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D 프린터의 여러 가지 종류들 중 3D 시스템즈는 7가지 방식의 프린터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오늘 웨비나에서 본격적으로 소개할 펠렛 압출 방식은 익스트루전의 약자로 EXT라는 모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3D 시스템즈의 펠렛 압출 3D 프린터인 EXT 모델은 저희가 타이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3D 시스템즈의 펠렛 압출 3D 프린터인 EXT 모델은 타이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 오늘 웨비나에서 타이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라스틱 3D 프린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와이어 형태를 스풀에 감아 놓은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들의 주된 생산 방식인 사출 공정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펠렛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액상 레진이 있습니다. 액상 레진은 카트리지에 보관되어 제팅 방식을 통해 분사되어서 UV 에너지에 의해 경화되는 방식과 이렇게 작은 트레이에 담겨서 UV 램프나 UV LCD 램프를 통해서 경화되는 방식, 그리고 큰 뱃에 담겨서 UV 레이저 에너지를 이용하여 경화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파우더를 레이저의 에너지로 소결시켜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의 형태, 그러니까 펠렛은 그만큼 생산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다 보니 다른 3D 프린터 재료들에 비해 공급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필라멘트 재료의 경우 이 펠렛 재료를 압출하여 생산함으로써 공정 비용이 추가되고, 액상 레진의 경우 액상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 방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가제들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우더의 경우도 공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돼요.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재료들 중에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펠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펠렛 형태의 플라스틱 재료는 접근성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적 측면에서도 뛰어난데, 타이탄은 바로 펠렛 압출 3D 프린터로서 바로 이 펠렛을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타이탄 프린터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이탄 프린터는 펠렛 압출 노즐 한 가지만 사용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펠렛 압출 노즐을 사용하지만 필라멘트 압출 노즐과 그 다음에 절삭 공구인 스핀들을 추가할 수 있어서 한 가지 3D 프린터로 획득할 수 있는 그 장점과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점들까지 이러한 기능들이 모두 통합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필라멘트 압출은 주로 한 500mm 정도의 미만에서 크기를 하고 최대 1m 정도까지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펠렛 압출 프린터의 경우 1m 이상, 그 이상의 더 큰 크기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필라멘트 압출 방식의 경우 필라멘트가 스풀에서 풀리는 속도, 그리고 노즐을 통과하는 속도, 가열되면서 통과하는 속도 때문에 속도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펠렛 압출 프린터의 경우 사출에 사용되는 펠렛 원료가 외부에서 블로우 로더를 통해 장비 내로 들어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필라멘트에 비해서 넓은 그 히트 밴드 영역이 있어서 가열성이 높고 과압출을 통해서 더 빨리 적층을 함으로써 최대 필라멘트 대비 10배 이상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펠렛 압출 노즐의 경우 가장 작게 적층 높이를 할 경우에 약 한 0.2에서 0.3mm 정도가 가능하지만 필라멘트 압출의 경우 이보다 더 적은 0.175mm 미만에서도 이 적층 두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한 디테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표면 조도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펠렛 압출 방식으로는 이 노즐의 크기나 노즐을 교체함으로써, 노즐 캡을 교체함으로써 노즐의 구경을 조절하고 이에 따라서 적층 높이를 조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2에서 6mm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파트에 맞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고 생산성을 더 키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펠렛 압출의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펠렛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사출용의 재료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 이러한 또 필라멘트로 생산되지 않은 다른 플라스틱 재료도 사용할 수 있어서 재료의 확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펠렛 압출 방식과 필라멘트 압출 방식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 외에 추가적인 표면 조도나 아니면 형상화 치수, 정밀도, 그리고 이런 것들 형상의 제약은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해서 스핀들 모듈을 추가로 장착함으로써 더 낮은 운영비와 더 높은 생산성을 함께 가지면서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타이탄 프린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탄 프린터의 특징과 장점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펠렛 소재를 사용하고 이 펠렛 소재의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저희 3D 시스템즈에서 꼭 공급하지 않더라도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소재를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운영비가 낮습니다. 이러한 낮은 운영비로 서비스비로
즉 출력 센터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활용성이 증대되고 장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두 가지의 빌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XY가 1070 그리고 1270, 1270 이 두 가지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이 두 가지의 큰 빌드 사이즈를 이용해서 대형 파트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파트를 한 번에 출력하는 것은 새로운 3D 프린팅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분야를 발굴할 수 있어서 어떤 사업 확장성이나 아니면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 파트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펠렛 압출의 경우 노즐과 그 다음에 압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필라멘트 대비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서포트 제거도 서포트를 같은 재료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수용성 재료로 사용하느냐, 이런 차이에 있어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스핀들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도 있는 방식이 있어서 실제로 적층 제조 속도뿐만 아니라 파트 자체를 하나를 완성하는 데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즉 결국 시작부터 완성 단계까지 리드 타임을 단축시켜서 어떠한 공정 프로세스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펠렛 노즐을 기본으로 해서 필라멘트 노즐과 스핀들 구성까지 모듈형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서 고객의 니즈와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폭넓은 제한에 가능합니다. 타이탄 프린터의 모습은 일단 이 사진과 같습니다. 펠렛 노즐의 요 위에 부분이 펠렛 노즐과 필라멘트 노즐 아니면 펠렛 노즐 두 개를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여기서부터 적층이 시작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즐의 이동 방향은 X축과 Z축으로 이동을 하고, 이 프린터 베드가 Y축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펠렛 노즐의 경우 최대 온도가 400도씨까지 가열이 되고, 이 밑에 베드는 140도씨까지, 그리고 이 자체 내부 챔버는 강제 순환식으로 80도씨까지 온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견고한 스틸 프레임의 이 모서리 부분에는 전부 다 실링 장치가 되어 있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퓨미나 연기를 바깥으로 외부로 빼내서 바로 헤파 필터 장치로 나가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듈형 툴 헤드는 일단 기본 구성이 하나의 펠렛 압출 또는 두 개의 펠렛 압출 노즐 아니면 하나의 펠렛 압출 노즐과 필라멘트 압출 노즐 이렇게 섞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3축의 그 밀링 스핀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탄 장비는 결국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CNC 모션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축에 고속 서보 모터를 적용을 해서 장비 자체 이동 속도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펠렛 압출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얻게 되는 이점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타이틀은 생산 제조의 혁신이고요.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높이며 신속한 작업 반복 시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첫 번째 제조 비용 절감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구, 금형, 지금의 픽스처, 풀사이즈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엔드 유저 파트 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합니다.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인한 높은 인건비와 한정된 제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타이탄 펠렛 압출 3D 프린터를 통해 얻게 되는 이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운용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높이며,
그 다음에 작업 반복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공구, 금형, 지그립 픽스처, 풀사이즈 프로토타이핑, 엔드 유저 파트 등의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인해 높은 인건비와 한정된 재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반복 및 생산 기능을 통해 제조 병목 현상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노동 집약적이고 긴 리드 타임을 사용하는 기존의 생산 방식을 적층 제조 방식으로 전환하여 리드 타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 부품 생산에서 연속 생산에 이르기까지 고품질의 정확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성능 및 엔지니어 등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점으로 삼아서 바로 생산 제조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이탄 프린터의 사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랫폼과 모듈의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EXT라는 모델과 함께 XY축이 1070 그리고 1270인 두 개의 크기로 나누어집니다. 높이는 1219와 1529로 되어 있고요. 크게 두 가지의 사이즈로 구분이 됩니다. XY가 1070mm인 제품 하나, 그리고 XY가 1270mm인 또 다른 하나, 이 두 개의 크기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높이는 각각 1219mm와 1829mm입니다. 먼저 이제 1070과 2070 모델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펠렛 압출 노즐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필라멘트 노즐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필라멘트 노즐을 두 개 추가하든지, 스핀들을 하나 추가하든지, 아니면 펠렛 노즐을 하나 추가하든지, 아니면 필라멘트 노즐과 스핀들을 하나 추가하든지, 이런 다양한 모듈 구성이 가능한 모델이고, 크기만 다른 두 가지의 모델입니다. 다만 이 LT 모델은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1070, 1219mm의 크기에서 펠렛 노즐 하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필라멘트 하나 또는 필라멘트 노즐 두 개를 추가할 수 있는 한정적인 모델입니다. 펠렛 압출의 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렛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멘트 재료 대비 많이 저렴한데 최대 10배까지 저렴합니다. 실제 울템의 카본 파이버 충진 제품의 경우 미국 시장 가격 기준 펠렛 형상의 경우 킬로그램당 45불 정도가 되고, 필라멘트 형상의 경우 킬로그램당 약 395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레이업 툴을 제작함에 있어서 재료비는 펠렛의 경우 480불이 들었고, 필라멘트의 경우 3,239불이 들었습니다. 거의 10배 차이 가까이 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린팅 속도입니다. 펠렛의 경우 펠렛 재료와 그 다음에 펠렛 압출 노즐의 경우 높은 용착률, 즉 압출기에서 나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프린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즐 크기를 조정해서 실제 노즐 크기에 따라서 적층 높이를 조정함으로써 일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 결국 펠렛 압출의 경우 필라멘트 압출보다 최대 10배 정도 더 빨리 출력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제로 밑에 예를 보더라도 이 레이업 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펠렛 압출 노즐의 경우 약 12시간이 소요되었고, 필라멘트 압출 노즐의 경우 약 120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양은 타이탄 프린터는 펠렛 압출 노즐을 기반으로 하지만 필라멘트 압출 노즐과
공작기계 스핀들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장비이며, 이러한 옵션 장치들이 모듈형으로 장착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 시 펠렛 압출 노즐 하나를만 장착하고 장비 사용 중에 향후 필요에 따라 필라멘트 노즐이나 이 펠렛 노즐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모듈식 접근 방식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생산 스타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생산 제작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펠렛 압출 노즐로는 빠르게 출력하고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필라멘트 압출 노즐로는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표면 조도를 높이고 정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마지막 이 공작기계 스핀들 모듈로는 매끄럽고 정확하게 파트를 손질하고 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타이탄 프린터는 적층과 절삭 가공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핀들 같은 경우는 최대 18,000rpm까지 강력하게 회전을 하고, 그 다음 밀링 Z축 높이는 약 4인치, 약 100mm까지 샤프트가 되면 길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밀링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253mm로서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3축 가공 시스템이 프린터에 접목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정확도를 높이고 손쉽게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타이탄 프린터에서 한 개의 기본 펠렛 압출 노즐 외에 추가적으로 모듈을 선택할 때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펠렛 압출 노즐만 사용할 경우 이상적인 용도로는 대형 부품이거나 연속 생산이 가능한 파트나 제품일 것입니다. 일단 빠른 출력 속도가 가장 중요시 되고, 그 다음에 저렴한 재료비,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과 서포트를 브레이크웨이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필라멘트 압출 노즐이나 그 다음에 펠렛 압출 노즐이 하나 더 추가될 경우는 어떠한 서포트 구조가 많이 필요한, 즉 오모행 구조나 캐비티 등이 있을 때, 그리고 복합 재료를 사용하거나 오버홀딩, 그러니까 한 파트 위에 다시 쌓아 올리는 이런 구조들이 필요한 때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고려해야 될 점들은 모듈이 하나 추가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있지만, 대신 두 개의 장비를 각각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장비에서 이거를 통합해서 사용할 경우에 비용적 이점, 그리고 운영 비용의 절감, 그리고 이렇게 장비를 하나의 장비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비 운영의 운용 유연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서포트가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핀들 모듈을 추가할 때는 표면 조도의 마감 상태나 그 다음에 정밀도가 높은 대형 부품이 필요할 때, 그리고 수치 공차가 엄격하거나 날카로운 엣지를 구현하고 싶을 때 이러한 스핀들 모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장비 내에 NC 장비의 기능을, 스핀들 기능을 갖고 들어옴으로써 전체적인 장비 운용에 있어서의 구매 비용이나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합적인 하이브리드 장치 하나에서 여러 가지를 작동할 수 있으면서 이 전체적인 공장의 팩실리티의 공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본적인 펠렛 압출 노즐 한 개 외에 펠렛 또는 필라멘트 또는 스핀들까지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각 맞는 모듈을 선택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이 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펠렛 압출 노즐의 구경과 그 구경에 따른 단위 적층 높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ABS 재료로 만든 주조 라이저 파트의 경우 0.4mm 구경의 노즐을 사용을 했고, 펠렛 압출 노즐을 사용했고, 적층 두께는 0.2mm입니다. 폴리아마이드의 카본 파이버를 첨가한 이 파트의 경우 1mm 구경의 노즐을 사용하여 적층 높이를 0.5mm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6mm 구경의 노즐을 사용하여 4mm의 적층 두께를 쌓아 올려서 파트가 큰 만큼 그만큼 생산성과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탄 프린터의 펠렛 노즐의 노즐 구경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0.4mm에서 9mm까지 있고, 일반적인 단위 적층의 높이는 이 펠렛 노즐의 구경에 따라서 0.8에서 3mm 정도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ABS나 PTG 같이 흐름성이 좋은 거는 펠렛 노즐의 캡을 0.3mm, 0.4mm 정도를 사용하여 0.2mm의 레이어 두께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소재 프린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펠렛 압출 노즐 하나, 그리고 여기에 펠렛 압출 노즐이나 또는 필라멘트 압출 노즐이 합쳐졌을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재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파트의 재료를 일반적인 플라스틱 원료로 쓰고, 서포트의 재료를 수용성 재료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파트 재료는 폴리아마이드의 글라스 파이버가 30% 들어간 펠렛이고, 이 서포트 재료는 아쿠아시스라는 브랜드의 수용성 서포트 재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펠렛 압출 노즐을 이용해서 출력을 한 것이고요. 오른쪽의 경우는 파트는 펠렛으로, 그리고 서포트는 같은 수용성 서포트 재료인 필라멘트 재료를 이용하여 쌓아 올린 경우입니다. 이렇듯 파트 재료와 서포트 재료를 동시에 사용하여서 소재의 호환성과 그 기능을 결합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 삼각형 피라미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종류들을 물성이나 어떤 성능에 따라서 올려놓은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타이탄 프린터의 경우 피크 재질을 제외한 이 모든 재질, 그리고 여기에 카본이나 그 다음에 글라스 파이버 또는 무기물을 리인포스드한 재료들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 중에 외에도 고객이 사용을 희망하는 플라스틱 펠렛 재료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3D 프린터, 타이탄 프린터의 파라미터를 개발하는 서비스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이만 마치기로 하고 3D 시스템즈 어플리케이션인 조한기 부장의 타이탄 프린터의 적용 사례에 대한 소개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한기입니다. 앞단에 맹덕영 차장님이 타이탄 프린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 타이탄 프린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스 랩 사례인데요. 이 슬라이스 랩은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최근에 저희 회사와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라운지 의자를 같이 개발을 했는데요. 이 자연 속에서 이 연기가 공기 중에 흘러가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이 모습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이 의자를 완성한 케이스입니다. 소재는 CF ABS가 사용이 됐고요.
프린팅 시간은 한 45시간, 약 이틀 정도 소요가 됐고요. 이때 사용된 노즐은 4mm 직경의 노즐로서 적층 두께는 0.8mm가 사용이 됐고, 소재비는 $1,200로 한 150만 원 정도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 노아 브랜드 사례인데요. 이 노아 브랜드는 이 마네킹 또는 이 커스텀 피규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다양한 전시 구조물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네킹이 보통 규격화되어 있고 보통 고정된 자세로 있는데,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다양한 포즈와 이 역동적인 이 모습을 3D 프린터로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점토를 이용해서 사람 손으로 이 형상을 만드는데 약 2주에서 3주 걸리고, 이 마스터 몰드를 이용을 해서 또 이 마네킹을 복제하는데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이 3D 프린터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출력과 마무리하는 데까지 약 한 달 이내로 완성을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쿠션인데요. 펠렛 압출을 통해서 이 유연한 소재의 이 제품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TPE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이 TPE 소재는 이 고무와 같이 이 말랑거리는 소재로서 이 제품은 이 환자나 혹은 자세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이제 그 신체 모양을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를 제작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송 분야에서도 이 펠렛 프린터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능성 자동차 시트를 제작한 케이스로 프로토타입으로 이 버킷 시트를 제작을 해서 실제 자동차에 장착을 하고 이 기능을 테스트하려는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약 높이는 이제 84cm 정도의 이 높이를 가진 프린터 출력물이고요. 출력한 시간은 약 38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노즐 직경은 1mm짜리 노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重量은 약 5kg이고, 이때 사용된 재료비는 약 $370, 약 한 45만 원 정도의 소재비로 이런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운송 분야에서 이 브라스캠 케이스인데, 이 브라스캠은 이 글로벌 화학 제조 회사이고요. 기존의 이 폴리프로필렌을 이용해서 3D 프린팅을 할 때는 이 소재가 프린팅에 적합하지 않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린팅하기 어려운 소재인데, 이 소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한 것이 이 펠렛 프린터에 적합한 소재를 개발하였고, 이 펠렛 소재를 이용해서 실제 자동차의 이 도어 부분, 이 아웃도어 스포츠에 사용되는 SUV의 이 도어를 프린팅을 했고, 이러한 출력물은 실제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이 거친 환경에서 내구성 테스트를 하는데 훌륭하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자동차 팬더, 또 마찬가지로 이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바퀴 위에 이 돌이 튀거나 이 먼지가 묻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팬더를 완성한 케이스입니다. 프린팅 시간은 총 12시간이 소요되었고요. 노즐 직경은 2mm를 사용하였고, 이 제품의 중량은 약 5kg고 소재비는 약 $160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에서 그 FOD 커버 케이스인데요. 그 FOD란 그 포린 오브젝트 데미지 커버로서 이 비행기의 이제 그 엔진 부분이 이제 노출되어 있어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막아주는 이제 케이스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91cm 정도의 이 정도 사이즈의 이제 그 커버이고요.
프린팅 시간은 약 7시간, 소재는 PETG 펠렛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즐 직경은 약 1mm 정도가 사용되었고, 중량은 약 5.6kg, 소재비는 약 $100, 한 13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이 13만 원 제품으로 약 한 30억 하는 엔진을 보호할 수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쪽에서 이 비행기 노즐 혹은 이 비행기 엔진 쪽에 이제 컵 모양이 다양한데 언제 어디서든 이 인하우스에서 바로 이 형상을 만들고 제품 커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항공우주에서 이 덕트를 제작한 케이스인데요. 기존에는 이 알루미늄을 판넬을 이어 붙여가지고 이 어떤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케이스는 이 항공우주에서 특히 그 정전기나 아니면은 이 금속의 이 플라스틱의 전도가 되지 않는 이제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덕트를 개발을 한 케이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나 이 정전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항을 준수하면서 이런 부품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때 사용된 소재는 이제 PKK 소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팅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덕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최근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처럼 이 항공기 쪽에서도 이 전기 모터를 이용한 항공기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저희 타이탄 제품을 이용해서 그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사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항공기의 전체 이 형상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승객을 운송하는 용도와 혹은 이 화물을 운송하는 이 카고 기능을 하는 이 실내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내부 형상을 가늠하고 또는 그 안에 이제 의자나 이 안에 부품들을 배치할 이 형상 모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실제 사이즈로 제품을 출력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3cm의 높이를 출력을 하였고요. 그래서 노즐 두께는 2mm로 약 좀 두꺼운 직경으로, 그리고 적정 높이는 한 1mm로 총 8시간의 출력 시간을 이용해서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이제 시뮬레이터 컨솔인데, 이거는 이제 로키드 마틴에서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만든 케이스고요. 비행기 시뮬레이터를 이 대형 펠렛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이후 후가공을 통해 가지고 이 자세한 형상이나 혹은 다른 부품이 들어갈 부분 그 영역들을 이제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출력과 함께 이 CNC 가공을 통해서 완성을 한 케이스인데, 이 전체 만드는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봐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펠렛 프린터로 실제 출력하는 장면이고요. 네, 이렇게 한 1m가 넘는 제품을 출력을 하고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머시닝을 통해서 실제 다른 부품이 이제 안착이 되거나 조립이 되는 부분들은 이 CNC 가공을 통해서 또 정밀하게 이 파트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페인팅, 도색을 통해서 최종 이런 비행기 시뮬레이션 부품으로 이제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거대한 어떤 파트를 만드는데 그 펠렛 프린터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례는 이제 레이업 툴링인데, 이 레이업 툴링이라는 것은 이제 카본 성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본을 이용을 해서 이 레이어를 적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를 붓고 해서 이제 붙이고 하는데, 이 형상을 만들 어떤 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틀을 또 이 펠렛 프린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96cm의 거대한 사이즈의 이제 그 성형 틀을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120도 정도의 이제 중간 온도에서 진공 성형을 할 수 있는 이제 소재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소재는 그 CF, 그 PC가 사용이 되었고, 적중 시간은 약 6시간, 그리고 노즐 직경은 한 3mm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 성형 틀을 이용해서 이 오토클레이브 안에서 이 고온 고압으로 이 카본 성형 제품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되는 활용 분야가 이제 열 성형 분야인데, 열 성형이라는 것은 이 얇은 이 플라스틱 시트를 가열을 하고 이 아래쪽에 이제 형상을 만들고 싶은 이제 틀이 있어서 이 틀 위에 이 시트를 덮어가지고 이 형상을 만드는데, 이때 이 형상면에 잘 흡착되도록 이 틀 안에 이제 진공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진공 열 성형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제품을 만드는 분야가 이 자동차의 이런 바닥 트럭의 이제 바닥 부분, 그리고 이 어떤 샤워 부스,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어떤 거대한 이런 샤워 부스의 내부 부품들을 이 열 성형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오폼이라는 이제 회사와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듀오폼은 이제 트럭 버스 운송 분야에서 이제 이 열성형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이 열차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그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를 받쳐주는 어떤 케이스를 열성형으로 이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그 GF 이제 PC 소재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프린팅 시간은 이제 12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세라믹 몰드로 이 형상 틀을 만드는 것과 비교를 하면은 약 80%의 이제 소재비를 절감할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절삭 가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대한 이 모재를 이제 가공을 해서 없애버려서 이제 원하는 부분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필요한 부분만 쌓아가지고 이 형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총 소비되는 이 소재의 양을 보면은 급격하게 이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비용에서도 많이 비용 절감이 되고, 또 이런 금형이나 이런 형틀을 제작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 혹은 다른 회사에 아웃소싱을 하거나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소요되는 시간, 그러니까 뭐 진행을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완성품을 보고 또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많이 또 소비가 됐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바로 디자인을 해서 바로 사내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성형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또 성형 수정을 해가지고 디자인 수정을 해서 바로 또 다시 열 성형하는 이런 트라이아웃 하는 과정을 급격하게 이제 단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듀오폼에서도 이제 샤워 부스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이제 한 122cm의 이제 대형 제품인데, 또 한 가지 이제 펠렛 프린터를 통해서 만들면은 이 열 성형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이 진공형을 열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에 이 시트가 잘 흡착하기 위해서 이 진공을 빨아들일 수 있는 많은 이제 수많은 구멍을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출력을 할 때 이 안에 내부를 얼마만큼 비울지를 미리 출력하기 전에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25%, 뭐 50%의 인필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내부를 채우는데, 그 말은 이 속 안이 이미 뭐 절반 이하로 비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흡착하는 구멍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상단 부분에 몇 미리 정도 되는 부분만 이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그 내부는 이미 비어 있기 때문에 쉽게 진공 흡착호를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주조에서도 이 펠렛 프린터가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조의 이제 그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사용 주조, 이제 정밀 주조에서 보면은 이제 사용 주조 같은 경우는
이 틀을 모래로 만드는 게 이제 사용 주조이고, 그 모래 틀 안에 그 최종 만들고 싶은 어떤 형상이 있을 텐데, 이 형상을 이제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 패턴을 3D 프린터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주조 쪽에서도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정밀 주조에서는 이 패턴을 만들고 이 형틀을 이 세라믹으로 여러 번 도포를 해가지고 형틀을 만들고 최종 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있는 이 패턴을 녹여거나 이제 태워서 없애버리는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 패턴도 마찬가지로 3D 프린팅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제 태워서 없애는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이탄 경우는 이제 매우 큰 제품은 이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51cm 되는 이제 대형 제품인데 이런 제품을 이제 PLA 소재로 프린팅하는 데는 한 24시간 소요가 되었고요. 노즐 직경은 이제 1mm가 되었고, 그래서 소재비는 불과 이제 $80, 한 1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파트를 뭐 FDM으로 이제 가공을 한다 그러면 최소 한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소요가 더 되기 때문에 지금 20시간 하루 걸리던 게 한 5일에서 10일 동안 프린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펠렛 프린터를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대형 제품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 슬라이드 이외에 실제 파트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3D 프린터, 특히 대형 펠렛 프린터를 이용을 하면은 그 대용량으로 이제 빠르고 다용도적인 이 제품을 만드는데 매우 이제 유리하고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인젝션 몰드에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레이드급의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압출을 통해서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제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큰 장점입니다. 네, 곧 이어서 실제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파트가 이제 라운지 체어이고요. 출력 시간은 45시간, 재료 무게는 이제 40kg,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꽤 무게감이 있고요. 그리고 노즐 사이즈는 이제 3mm로, 이제 레이어 높이는 이제 0.8mm로 좀 압축을 해가지고 제품을 출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실제 앉았을 때도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고 실내뿐만 아니라 이제 실외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실용적인 의자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서 마치 이제 연기가 타고 흘러가는 이 형상을 이제 표현을 하였고, 그다음 이제 서포트가 이제 거의 없게 디자인을 하였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출력이 완성이 된 3D 프린터 의자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파트는 이제 그 진공 성형에 사용하는 이제 내부 패널 형틀이고요. 이 중간 온도 열 성형을 위해서 이제 CF ABS 펠렛 소재가 사용이 되었고, 출력 시간은 총 7시간, 노즐 크기는 2mm에 레이어 높이는 이제 1mm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프레젠테이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내부가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25% 정도의 이제 인필 기능을 써서 속이 이제 좀 비어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진공 압축을 해도 이 외부에 어느 정도 기공이 있기 때문에 이 시트를 잘 압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진공홀을 이제 가볍게 또 뚫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파트의 경우는 이제 항공기의 이제 동체의 일부분을 출력을 한 거고요. 이 형상 위에다 이제 레이어 몰드, 이제 카본 성형을 하기 위해 이제 성형 틀로 이제 만든 이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총 출력 시간은 이제 12시간 걸렸고요. 그리고 노즐 크기는 2mm 노즐로 레이어 높이는 1mm,
적층 두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이제 정밀하게 적층이 되어가지고 매우 매끈한 이제 표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몰드를 이용해서 이제 오토클레이브 혹은 이제 후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카본 성형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테이블인데 뭐 클럽이나 혹은 카페에서 사용될 만한 이제 테이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허리 높이 올라오는 이제 테이블이고 이 소재는 이제 반투명한 소재로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PETG라는 이제 소재인데 이 특징은 이제 반투명하고 이 출력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제 3D 프린팅 하는데 이제 아주 좀 좋은 소재이고요. 출력 시간은 총 5시간이 걸렸고 노즐 크기는 이제 3mm이고 이 레이어 두께는 이제 1.2mm의 이제 적층 높이를 가지고 이 한 번에 출력을 한 이제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보여주었던 이 쿠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탄성이 있기 때문에 방석으로 쓰기에 이제 충분하고 이제 환자 맞춤형 이 형상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TPU 말고 이제 TPU라는 이제 소재도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인피 양을 다르게 해서 15%, 25, 35, 45 그래서 이제 경도가 다르게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펠렛에서 바로 출력한 그냥 이 기다란 가래떡 같은 모양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잡아당겨도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 형상을 만들 때 이제 사용한 이제 그 펠렛 이 원료이고요. 이제 플라스틱 원료인 것이죠. 지금까지 펠렛 3D 프린터의 주요 기능들과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3D 프린터와 달리 펠렛 3D 프린터는 대형 부품을 빠른 속도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제조 프로세스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펠렛 3D 프린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3D 시스템즈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